챕터 4에 투부정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어차피 또 의미상주어가 같이 있으니까 잘 된 것 같아요. 가봅시다. 자, 일단 투부정사를 얘기하려면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준동사. 준동사라는 거 뭔지 들어봤나요? 예, 어, 뭐예요, 그럼 준동사? 들어는 많이 봤지. 근데 딱 뭐냐라고 설명하라 그러면 사실 어려워요. 맞아요. 준동사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동사에 준하는 아이들인데, 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동사를 가지고 동사의 형태를 변형시켜서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의 의미를 가지는 어떤 용법으로 사용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다른 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준동사예요. 그럼 준동사에는 뭐가 있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부정사, 그리고 두 번째는 동명사, 세 번째는 분사, 이렇게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음. 얘네들이 사실 우리가 문법을 하다 보면 이제 제일 처음 뭐라 그럴까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긴 해요. 투부정사가 워낙 내용이 많아서. 근데 선생님이랑 같이 천천히 잘 정리를 해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투부정사는 그럼 어떻게 생겼냐? 아까 얘기했죠. 준동사는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만든 거다. 그래서 얘는 동사에다가 뭘 붙였어? to를 붙였습니다. 당연히 동사 원형이에요. 자, 동명사라는 거는 어떻게 써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습니다. 분사는요, 두 가지예요. 자, 얘가 왜, 용어 설명 좀 딸게요, 다시. 그래서 분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라는 게 있어요. 자, 요렇게 있는데, 그러면 투부정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이름에 다 역할이 나오거든요. 부정사라는 거는 아니 부자에다가 정할정이야. 그리고 쓸 사자입니다. 쓰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란 뜻이야. 부정사. 쓰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뭔 소리냐면 얘는 그래서 명사로도 쓸 수 있고요.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 부사로도 쓸 수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그리고 부사적 용법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래서 각각의 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는 무슨 역할을 할까? 자, 얘 이름을 동, 봐봐. 동사가 동명사래. 명사 역할을 하는 거. 맞아요. 동사를 명사로 만들었어 라고 해서 동명사야. 동사가 명사가 됐네 라고 해서 동명사야. 당연히 얘는 명사 역할이겠죠. 자, 분사. 분사는 왜 분사일까? 이 분자가 나누다란 뜻이야. 나눌 뿐이야. 우리 분수 얘기해봤죠. 분수. 분수. 분수가 뭐야?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 게 분수잖아. 그 분자가 나누다란 뜻이거든요. 그럼 얘는 뭐야? 용도가 나눠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이렇게 두 가지로 용도가 나눠져 있다라는 뜻인데 현재 분사의 형태는 뭐예요? 동사에다가 ing 붙이는 거. 과거 분사는요? 보통 ed를 붙이거나 아니면 불규칙으로 바뀌는 것들 있죠? 그래서 과거 분사 pp라고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얘랑 얘랑 똑같이 생겼지? 그래서 사실 얘네들 구분하는 것도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오늘 요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요 아이들. 아,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해요. 분사는.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이 준동사라는 내용은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준동사는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 오늘은 요 아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자, 투부정사. 기본적으로 동사 원형에다가 to를 붙여서 만들고요. 그래서 얘는 명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부사도 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명사로 쓰였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형용사로 나왔을 때 형용사적 용법일 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부사로 쓰였을 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플러스 그러면 중요한 것, 언제 명사적 용법이구나, 형용사적 용법이구나, 또는 부사적 용법이구나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구분하는 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는 거, 그리고 이런 투투용법이나 이너프투용법 같은 것들까지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 아마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안 될 것 같거든, 선생님 생각에는. 보통 투부정사는 두 번에 나눠서 해요.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허락되면은 여기까지 하고, 안 되면 여기까지 일단 하는 걸로 해봅시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 괜찮아, 오니야?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명사적 용법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명사적 용법이래. 투부정사를 명사로 쓴다는 거거든? 혹시 운유야, 명사가 어디에 쓰인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네. 어디에 써요? 주어, 목적어, 보어요. 우리 운유, 기본기가 너무 탄탄한데? 주어, 목적어, 보호에 쓰이는 거예요. 명사는 주목보.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명사적 용법은 주어, 목적어, 보호에 쓰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보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먼저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 주어로 사용될 때 우리가 조사 뭘 붙여요? 해석할 때 주어 뒤에. 이가? 그렇죠. 은는 이가 이렇게 붙이죠. 음, 네.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적용법의 주어 역할을 할 때는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럼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예문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문장에 동사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이제야. 맞아요. 좋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는 거야? 주어. 주어라는 거죠. 자, 볼까요? To finish the work on time. 이 주어 자리에 지금 뭐가 나왔어? 투부정사가 나왔지. 이게 지금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였다는 거죠. 그럼 얘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 시간에 일을 끝내는 은, 은, 것은 어려워. 이렇게 가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런 문장 형태를 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 영어에서는 주어가 너무 길어져 버리면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뒤에 있는 애들이 잘 안 보이거든. 뒤에 있는 게 헷갈리게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투부정사로 길게 나오면 뭘 써? 우리 아까 온유가 얘기했던 가주진절하는 걸 주어. 쓰죠. 맞아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를 뒤로 보내고 그 자리에 가짜주 it을 씁니다. 영어에서는 자리가 바뀌면 의미가 달라져 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주어를 비워놓으면 안 돼요. 투부정사를 뒤로 보냈다고 해서 그 자리를 비워놓으면 안 되고요. 뭔가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어 동사 형태가 유지가 되죠. 자, 가주어 진주어까지 괜찮죠? 네. 다음 보어 역할하는 투부정사 얘기를 해볼게요. 보어는 보통 어디 뒤에 나와? 동사 뒤에? 그렇죠. 맞아요. 동사 뒤에 많은 보어들이 비동사 뒤에 많이 나오죠. 비동사 뒤에. 물론 꼭 비동사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보통 비동사 뒤에 보어를 쓰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써서 뭐 주어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보어를 얘기할 때는 뒤에 뭐 붙이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붙이죠, 보통.
사실 이 이다는 비동사에서 오는 거긴 해요. 보어라서 이다를 붙이는 건 아니고 원래는 비동사기 때문에 이다를 붙이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동사 뒤에 보어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다라고 그냥 편의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크게 어렵지 않죠? 다음,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 목적어는 우리 뭘 붙여 조사? 를, 을을, 그렇죠. 을을 붙이죠. 그래서 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목적어니까 당연히 어떻게 나오겠어? 일반 동사 뒤에 나오겠죠? 그럼 뭐야? 일찍 시작하는 것을 결심했다. 이렇게. 자, 투부정사의 부정형은 어떻게 만드냐? 조심해야 되는 거 투부정사 앞에다가 쓰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써놓는 경우가 있어. to, not 동사원형. 이거 안 돼요. 이거 문제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she promised not to be late. 투부정사 앞에 나와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봅시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또한 얘도 명사적 용법이야. 얘 지금 우리 명사적 용법에서 하나죠. 네, 명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주어 보호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얘는요 주로 목적어에서 사용이 돼요. 주로 뭐 그렇다고 해서 주어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끔씩은 나와요. 근데 거의 안 나오긴 해. 자, 어쨌든 얘는 어떤 의미를 가져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어떤 의미를 가져? 얘는 뭐뭐 할지라는 뜻을 가집니다. 뭐뭐 할지. 네,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뭐뭐 할지로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what to 부정사면 뭐야? 무엇을 할지. 누가 누가, 할지, 누구에게 할지. where to 부정사는 어디서 할지, 어디로 할지,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문사들 쭉 다 나와 있죠. 하나 빠졌죠. 뭐 있어? 아이, Y2 부정사. Y2 부정사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왜 할지, 그렇지. 왜 할지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Y2 부정사라는 건 없어요, 영어에. 없어요. Y2 부정사 없어요. 아, 난 이거 할 때마다 너무 재밌어. 황당해하는, 황당해하는, 우리 아이들의 표정을 볼 때마다 난 너무 행복해. 왜 말했어, 씨. 약간 이런 표정으로. 네, Y2 부정사라는 거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쓸 수 있고요. 그럼 문제는 뭐가 나오느냐? 얘는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 의문사 플러스 여기 좀 오타가 있네요. 여기 주어가 빠졌습니다. 의문사 플러스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가 문제가 나옵니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무조건 이거 나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시험 범위다. 문제 범위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 나옵니다. 안 나오면 고소하세요. 돌팔이라고. 나옵니다. 네, 이래놓고 안 나오면 어떡하지?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I don't know what to say next. 자, 여기 what to say니까 뭐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똑같은 말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장을 써놓고 이거 맞은 거야, 틀린 거야? 혹은 같은 거 고르세요, 다른 거 고르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되셨나요? 네. 자, 여기까지. 괜찮아? 어려운 거 없어? 다음. 형용사적 용법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온유야.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죠? 명사를 수식해줘요.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명사만 수식하는 게 아니고요. 또 있습니다. 뭐가 있죠?
우리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보호로서도 사용이 가능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도 명사 수식 뿐만 아니라 보호 역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명사를 수식할 때는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명사를 수식할 때는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하죠. 됐나요? 네. 그럼 뭐야? 끝내야 할 홈워크 이렇게 되겠죠? 끝내야 할 홈워크. 자, 그런데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형용사는 그냥 일반 형용사 얘기해 볼게요. 그냥 일반 형용사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합니다. 그죠? 이해됐어요, 이거?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명사가 무슨 thing, 무슨 body, 무슨 one 등의 대명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형용사가 어디로 가? 뒤로. 맞아요. 뭐뭐 thing, one, body가 되면 형용사는 뒤로 갑니다. 여기에 투부정사가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될 때는 무슨 thing, 무슨 one, 무슨 body 플러스 형용사 나오고 그 뒤에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 붙습니다. 이거 순서 물어보는 것도 종종 나와요. 이거 순서. 형용사적 용법에서는 요거 물어보는 거 거의 한 번씩 나옵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is there anything to eat? 이렇게 투부정사가 뒤에서 꾸며주게 된다고요. 여기에 형용사가 있으면 anything, 형용사, 투부정사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anything delicious to eat 이렇게 되겠죠. 되셨습니까? 네. 자, 요거가 조금 이제 이거는 고난도. 음. 어. 자,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명사를 수식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투부정사 혼자 쓰이는 게 아니라 전치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이 앞에 있는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인 경우가 있어. 그런데 얘가 자동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사가 뭐야? 온유야? 다른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거? 너 너무 잘한다. 기본기가 너무 탄탄하다. 우리 그냥 3로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느낌이. 네, 그래도 뭐 한 번 더 복습한다고 해서 나쁜 거 없습니다. 좋은 겁니다. 네.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야.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동사야. 자, 그런데 여기 write, 쓰다라는 동사는 그냥 내가 뭔가를 쓰는 거지. 자동사지. 네. 근데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앞에 수식을 받는 명사를 뒤로 넘겨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write a pen이잖아. 그러면 펜을 쓰다. 펜이라는 거를 글씨를 쓰는 거래. 사용하다의 use에 쓰다가 아니야. 말이 되나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네. 되죠.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자동사들은 목적어를 갖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전치사가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He needs a pen to write 라고 하면 틀린 거야. 뭐가 필요해? 펜이라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전치사가 있어야 된다고. 자,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해. 이거를 처음부터 문장 보자마자
이거 맞은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라고 구분 짓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몇 가지 예문들을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자, 요 정도. 예를 들어서 요 정도. I need a chair to sit. 아니죠. sit on. 방금 전에 했던 a pen to write with. A house to live in. A friend to talk to. A topic to think about. 이런 식으로 요 몇 가지 예문만 조금 외워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예를 들어서 a chair to sit 이렇게 해놓고 맞았어요, 틀렸어요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 잠깐만 chair to sit on 나는 sit on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on이 빠졌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 그럼 이게 단가요? 당연히 아니겠지. 당연히 아니겠지. 근데 이 정도만 내가 먼저 알아놓잖아? 그럼 나중에는 이게 보여. 이게 전치사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가 보여. 그래서 요 문장들은 앞에 거는 뭐 굳이 뭐 외우면 좋고요. 안 외워도 상관없고 요, 요 구문들을 외워놔야 돼. A chair to sit on, a pen to write with, a house to live in 이런 거를. 이거 선생님이 녹화해서 올려줄 거니까 보시고 정리해서 외우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형용사는 보호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보호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느냐?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를 쓰는데요. 똑같이 보호로. 얘를 우리가 이름을 붙여놨어. 뭐라고 하냐면 비투용법이라고 해요. 비투용법. 비투용법. 자, 비투용법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밑에 보시면은요. 예정, 가능, 의무, 운명, 우도. 이렇게 해가지고 용법이 여러 개 나와 있지. 음,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워요. 왜 목소리 떨려요? 이거 있잖아, 운이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본 적 있어? 이거 배운 적 있어요? 네, 그 영어학원 특강 했을 때, 배웠어, 그때? 네, 그때 거기서 쌤 뭐래? 거 이거 외우래? 그때 그냥 외우라고 했어? 외우지 말고 그때마다 해석 다르게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해석 다르게 하라고 했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외우지 말라 그랬어? 네, 어, 맞아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동명사를 할 때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할 건데 그 전에 잠깐 얘기를 조금 해줄게요. 투부정사라는 게 왜 투부정사냐면 이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깔려 있냐면 뭔가 앞으로 우리가 할 거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에 뭔가 할 거라는 미래 지향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사실 우리 전치사지. 근데 이 to라는 전치사를 볼게요. 그럼 얘가 어떤 의미야? to라는 전치사는? 전치사 to가 나타내는 게 어떤 의미야?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볼까? I'm going home. I'm going home. 죄송해요. I'm going to school.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그럼 여기 있는 to가 어떤 느낌이야? 어, 그럼 어떤 느낌이라기보다 어떻게 해석해? 그럼 얘 뭐라고 해석할 거야 우리? 난, 뭐, 중, 응? 이 문장이 무슨 뜻이야? 문장이 무슨 뜻인지 얘기를 해봐. 나는, 나는 학교에 가고 있는 중이다. 얘 뭐라고 해석했어 그러면? 인, 인- 다시. 이거는 무슨 뜻이야 그러면? 나는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럼 이거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나는 학교를 가고 있는 중이다. 얘를 어떻게 해석했어? 를,
네, 정확히 말하면 학교를이 아니라 학교에죠. 아, 네. 나 학교에 가고 있어지, 학교에. 어디 어디로 가고 있어. 어디 어디에 가고 있어의 느낌이지. 전치사 to는 뭐냐면은요. 어떤 하나의 대상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붙는 느낌인 거야. 뭐 붙는다는 느낌은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어딘가로 이동해 간다라는 느낌이야. 이해되죠? 네. 나 학교에 간다. 내가 여기 있다가 지금 학교라는 곳으로 가는 거야.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치사 to를 꼭 이렇게 위치,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 그러면 이 to라는 거는 어딘가로 가는 느낌이라고 했지. 그럼 시간은 어디로만 가요? 미래. 미래로만 가죠. 만약에 온유가 타임머신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 누군가가 타임머신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 시간을 뒤로 갈 수는 없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시간의 개념에서 보면은, to는 뭔가 미래로 가는 느낌이야. 그지? 그래서 이 to 부정사는 뭔가 미래에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to 부정사가 왜 그런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을 잠깐 드린 건데,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이 비투용법은 앞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봐봐. 예정, 뭐뭐 할 거야. 가능, 할 수 있어. 앞으로 뭔가 할 수 있으라는 거지. 의무, 해야 돼. 앞으로 뭔가 해야 된다는 거지. 운명, 당연히 운명은 미래고요. 의도, 나 뭐뭐 할 거야. 얘도 앞으로 뭔가 할 거라는 거지. 전부 다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있어? 미래 지향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선생님, 그러면 왜 구분을 안 해도 돼요? 이거 왜 안 외워도 돼요? 자, 이거를 구분해서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어떤 의미예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없습니다. 왜일까? 왜일까? 다 비슷해서? 맞아요. 맞아요. 어떤 경우에는 예로도 될 수도 있고, 예로도 될 수도 있고, 얘 의미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딱 하나로만 정해져 있지가 않다고요. 예를 들어서 봐봐. 정말, 정말 기본적으로, 나 뭐뭐 할 예정이야 라는 말은, 나 뭐뭐 할 거야 라고도 할 수 있지 않아? 네. 그러니까 구분을 지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안 나와. 단, 이 비투용법이 뭐랑 똑같이 생겼어? 지금 문장 형태가.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잖아. 우리 조금 전에 했던 명사적 용법에서 명사적 용법에 뭐냐 네. 봐봐 명사적 용법에 보어로 쓰일 때 어디 뒤에 네. 나온다고요? 동사 뒤에. 비동사 뒤에 나온다고요. 그러면 명사적 용법의 보어랑 형용사적 용법의 비투용법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치? 네. 얘네들 구분하는 게 문제로 나와. 아시겠죠? 그럼 문제는 어떻게 구분할 건데? 그거를 음. 지금 얘기할 겁니다. 자, 보어라는 건 뭐였어? 같은 거라고 했죠, 선생님이. 보어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명사적 용법의 보어는 주어랑 같은 걸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Her plan is to visit Paris next month. 계획이 방문하는 거야. 같죠, 이거. 같은 거죠. 자, 그런데 형용사적 용법의 비투용법은 앞으로 뭔가를 할 거야. 어떤 행동이나 동작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she is to visit Paris. 똑같이 비투부정사지만 그녀라는 사람이라는 존재와 방문할 거라는 행동과 같은 거야.
같을 네. 수가 없죠. 그쵸? 개념 자체가 다르죠. 얘는 그녀가 이걸 할 거라는 느낌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비투용법으로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은 명사 수식하는 거 하나, 두 번째 보호 역할 하는 거 하나, 비투용법으로. 근데 비투용법을 보호 역할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투용법이랑 명사적 용법의 보호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부사적 용법까지 마무리를 좀 합시다. 네. 네. 자, 부사적 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판단의 근거까지 나와 있는데, 네. 거의 많이 나와 있네요. 자, 봅시다. 먼저, 가장 많이, 부사적 용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목적입니다. 말 그대로, 이 어떤 동작을 했고, 그 동작의 목적을 왜 했는지를 투부정사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문을 보면 I study hard. 나 공부 열심히 했다? 목적이 뭔데? 왜 했는데? To pass the exam. 시험 통과하려고. 얘가 이 공부를 한 목적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같이 나오는 게 뭐냐? In order to나 so as to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본 적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결과적 용법이야. 이거를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결과적 용법은 이 동작이 있고요. 어떤 동작을 했고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투부정사로 나타내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결과적 용법을 잘 못 찾아. 왜냐면 얘는 어떤 거 뒤에 나온다라는 뚜렷한 그런 게 없거든. 그래서 얘는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동사가 주로 쓰이는 동사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자, 이런 동사들. 이런 동사들이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왔다 그러면은 결과적 용법일 가능성이 높아요. 무조건이 아니야. 그래서 얘도 나중에 정리해서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럼 예문을 보면 he grew up to become an artist. 자랐죠? 자랐고 그 다음에 결과가 뭐야? 아티스트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존재에 관련된 그런 동사들이 좀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여기 only to 부정사라는 거 이거 본 적 있어요? 이 only to 네. 부정사라는 거는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결과적 용법의 하나입니다. 똑같아요.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결과가 투부정사로 나오는 거라고 얘기했지. 근데 only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거 부정어예요. 부정어. 일단은 지금은 그냥 알아두세요. 나중에 또 나올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only가 부정어야.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그냥 벗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의 내용과는 앞에 내가 어떤 동작을 했는데 그 했던 동작, 그러니까 동작을 했고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기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기대랑 반대되는 다른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때 only to 부정사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she hurried to the station. 기차 놓칠까봐 서둘러서 스테이션에 갔대.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야? 아, 트레인을 잘 탔겠구나를 기대하겠지. 서둘러서 갔으니까. 근데 only to miss the train 이라고 하면 뭐야? 근데 결국 놓쳤어. 내가 기대했던 거와는 다르게 서둘러서 가서 트레인을 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놓쳤을 때 only to miss the train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only to 부정사를 쓸 수 있다고요. 자, 감정의 원인은 쉽습니다.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고 그 감정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투부정사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happy to meet you. 너를 만난 게 행복한 거지. 얘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 감정에. 다음 조건은요. 보통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와 있어요. 앞쪽 부분에. 이거를 주어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 여기 주어 동사 또 있잖아. 그래서 뭐뭐 한다면이라는 우리 가정법 배웠죠. 가정법. 네. 뭐뭐라면 이거 if 쓰는 거.
그거랑 같은 의미야. 그래서 뭐뭐 한다면 이라는 뜻으로 to 부정사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o hear him speak. 이거 지금 지각 동사죠. 우리 첫 번째 챕터에서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동사. 그래서 목적어, 동사, 원형.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는 것을 듣는다.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는 것을 듣는다면 이렇게 된다고요. 자, 형용사 수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앞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뭐뭐 하기에. 그럼 어떻게 돼? The problem is hard to solve. 풀기에 어려워. 풀기에 어려워. 말 그대로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판단의 근거라는 거는 앞부분에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 등을 나타내는 형용사 혹은 명사도 가끔 나옵니다. 이런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얘가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그 근거가 뭔지를 투부정사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대회에서 우승을 하다니 재능이 있네. 우승을 했다라는 걸 보고 재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부사주용법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빠르게 정리 한번 싹 해줄게요. 뭘 정리할 거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얘가 그럼 명사적용법의 뭐고 형용사적용법의 뭐고 부사적용법의 뭐구나를 구분하는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조금 빨리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 영상 녹화한 거 보시고 공부를 좀 다시 하세요. 자, 네. 먼저 명사적용법의 주어로 사용이 될 때 기본적으로는 동사 앞에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잘 안 쓰인다고 그랬지. 어떻게 나와? 가주어, 진주어로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돼? 이 시, 주어로 나오는 경우에 뒤에 투부정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가주어, 진주어야. 두 번째, 보어는 뭐라고 했어? 비동사 뒤에 나오는 거라고 했죠? 세 번째, 목적어로서 나올 때는 일반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그럼 목적어예요. 자, 형용사적 용법은요? 뭐야? 명사 뒤에 나오겠죠? 명사 뒤에. 그리고 비투용법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똑같이 비동사 뒤에 나오지만 주어가 이 동작을 한다라는 개념이면 비투용법이다. 자, 마지막으로 부사적용법. 목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하게 딱 정해져 있는 규칙은 없어. 얘는 이렇게 형용사 뒤에 나올 수도 있고요. 형용사 뒤에 나올 수도 있고요. 아예 부사네요, 여기서는. 부사 뒤에 나올 수도 있고, 명사 뒤에 나올 수도 있고, 동사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판단하냐? 맥락을 보고, 해석을 통해서 맥락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결과적 용법은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어. 이런 동사들 나오고 투부정사 나오면 결과적 용법일 가능성이 높다. 감정의 원인은 당연히 말 그대로 감정 형용사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오면 감정의 원인. 조건 같은 경우에는 문장 따로 떨어져 나와 있고요. 앞에 보통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용사 수식은 당연히 형용사가 나오고 투부정사. 판단의 근거는 사람의 성질이나 성격 등을 나타내는 그런 형용사가 나오고 투부정사. talented, 뭐 kind, nice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나오고 투부정사 나오면 판단의 근거라고 보시면 돼요.